안녕하세요. 닥터 미수다 이강산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가슴이 떨리고 얼굴도 화끈화끈합니다. 요즘 대부분 보면 영양제를 참 잘 챙겨 드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 영양제를 먹은 뒤부터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여드름에 좋은 영양제, 안 좋은 영양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 단백질입니다. 이게 우유로부터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우유에서 분리된 유청 단백질 이런 것들을 섭취할 때 피지, 각질 세포의 성장 이런 것들이 촉진되고 단백질 보충제 때문에 농포나 면포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등이나 가슴 이런데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당이 안 들어간 단백질을 먹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타민 B군인데요. B6, B12 이런 것들을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여드름이 이제 턱이나 이마 위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더 흔하게 온다고 합니다. 최근 한 논문을 봤더니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 비타민 B12를 과다 복용할 경우에 피지 분비량이 유관적으로도 확인할 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장기간 복용했는데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드신다고 해서 꼭 누구나 다 이상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드름이 심해질 경우에 이런 경우는 중단하는 게 맞죠. 여드름에 좋은 거는 뭐가 없을까? 먼저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각질세포, 피지세포 이런 것들이 막 과증식하고 그럴 수가 있어서 여드름이 덩달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연인데요. 여드름 많은 사람들의 혈액에서 측정한 아연 농도가 보통보다 24% 정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아연이 피부 염증도 줄여주고 여드름균, 피아크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일 20-30mg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이런 것들도 여드름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도 좋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보니까 2개월간 오메가3를 섭취했더니 염증성 여드름이 67%가 감소했다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결국 몸에 구진 염증 이런 것들이 많은 화농성 여드름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 오메가3가 이제 항산화 기능이 있으니까 화농성 여드름에 좋겠죠.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드름에 좋은, 여드름에 좋지 않은 이런 영양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엽적인 얘기들이죠.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집에서 나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이 바로 홈케어에 속합니다. 집에서 하는 홈케어에 대해서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하고 규칙적인 수면 생활, 잘 자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기름기가 많이 누적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갑자기 몸무게가 늘었어요. 지난달에 나는 2.7kg가 쪘어. 나 근육이 많이 늘었겠지? 아니죠. 결국은 2.7kg 중에 대부분은 지방질이 누적돼서 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질이 결국은 안에 늘다 보면 밖으로 이제 표출되는 건데 결국은 피지 분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몸 안에 기름기가 많이 누적되는 것, 그것들은 좀 피하자 하는 것들이 홈케어의 2번째고요. 3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집에서 거울 보고 자꾸 짜내는 게 좋은가, 내가 자꾸 짰을 때 혹시 골마 있는 주변에 생사를 짓이기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마 있을 때 그 주변에 살들을 짓이겨서 흉이 더 훨씬 크게 만들면 그거는 낭패죠.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짜지 말자.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내가 꼭 짜야 되겠다 싶으면 충분히 무르익어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자 하는 것들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4번째. 그러면 세안은 어떻게 해요? 큰 원칙은 2가지죠. 기름기를 닦아내는 것,
균이나 노폐물이나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클렌저를 잘 쓰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30초 세안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자주 하루에 5-6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여드름에 좋은 영양제, 나쁜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영양제든 무조건 좋다, 안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